불륜에 빠진 저를 향해 아내가 내건 이혼 촉구는 황당했습니다. 딱 한 달만 매일 아침 자신을 안아서 현관까지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날 꽃다발을 들고 돌아온 집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안겨준 그 가벼운 무게가 사실은 목숨을 깎아낸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깊은 고통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내가 입을 닫고 있자 마침내 아내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저와 그릇을 내던지며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날 밤 우리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실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흐느낌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내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내 이혼의 진짜 이유는 유진이라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아내를 향한 마음은 이미 사랑이 아닌 가련함 뿐이었습니다. 깊은 죄책감 속에서 나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집과 차, 주식까지 모두 아내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적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는 이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헌신했던 세월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미안했지만 유진을 향한 내 감정을 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묘하게도 그 눈물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나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늦게 집에 가니 아내는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내민 것은 이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집도 차도 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딱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했죠. 그 한 달 동안만은 예전처럼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 달 뒤에 아들의 아주 중요한 시합이 있으니 아이를 동요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건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던 날 기억해? 혼인신고하러 가던 날 당신이 나를 안아서 현관까지 데려다 줬잖아.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 당신이 나를 안아서 현관문 앞까지 옮겨줘. 나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묵묵히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진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혼한다니까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웃기다. 사실 우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손 한 번 잡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억지스러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어색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를 따라오던 아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더군요. 와, 아빠가 엄마 안아준다. 다녀오세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아내는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한테는 이혼 얘기하지 말아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첫날보다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는 그녀의 블라우스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내를 가까이서 본 게 언제였던가. 그녀의 얼굴엔 미세한 주름이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문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나흘째 아침 그녀를 안아 올렸을 때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고 나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준 사람이었습니다. 닷새 엿새. 날이 갈수록 그 감정은 강해졌습니다. 유진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내를 안아 올리는 것이 날이 갈수록 수월해졌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 팔 근육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죠. 어느 아침
아내는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벌 갈아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옷들이 왜 이렇게 다 커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벼워진 건 내 팔 힘이 세져서가 아니라 그녀의 몸무게가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토록 야위어갈 정도로 아내는 이혼이라는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걸까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내를 만지려 할 때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안아줄 시간이야.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아주는 이 광경은 이미 소중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평소처럼 그녀를 안아 올렸을 때 그녀는 내 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가녀린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결혼하던 그날처럼요. 마지막 아침 아내를 안아 올렸을 때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죠. 나는 아내를 품에 꼭 안은 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마주보는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나는 서둘러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결심이 흔들리는 게 무서워 도망치듯 차를 몰았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유진에게 달려가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나 이혼 못하겠어. 유진은 당황하며 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그녀의 손을 내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역시 이혼 못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지루했던 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야. 유진은 상황을 깨달은 듯 내 뺨을 세차게 때리고는 울부짖으며 뛰쳐나갔습니다. 퇴근길 나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아내를 위한 예쁜 꽃다발을 샀죠. 이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나를 안아주며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나누어 주었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남지 않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마지막 힘까지 쏟아붓고는 그렇게 홀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다른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아내가 지난 몇 달간 암이라는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녀가 내건 이혼 조건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아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도록, 아들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엄마를 안아주며 다정하게 배웅하던 아버지. 아들의 기억 속에 나는 아내를 버린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마지막까지 사랑한 다정한 아버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이렇게나 멋진 여자였는데 나는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후회스러워 오열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사죄하고 싶었고 더 많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된 지금 그녀가 끝까지 지켜낸 우리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이어가려 합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지윤아.